안녕하세요. 달팽이 이승용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깊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NBA의 최다 우승팀은 보스턴과 레이커스가 모두 17번으로 동률입니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이 중 5번의 우승을 미네소타 레이커스 시절에 했기 때문에 단일 도시 우승으로 치면 보스턴의 17번이 최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80년대 레리 버드와 매직 존슨으로 대표되는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위대했던 경쟁을 알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쟁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레이커스가 5번, 그리고 보스턴이 3번 우승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두 팀은 80년대 총 3번 파이널스에서 맞붙는데요. 레이커스가 2번, 그리고 보스턴이 1번 승리합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 승리한 바로 그 한 번의 파이널스는 1984년의 파이널스였습니다. 이 해의 파이널스 MVP는 레리 버드였지만 팬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장면을 선사해준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진 후 2차전 또한 18초를 남기고 113대 111로 레이커스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홈에서 두 경기를 모두 패배하고 LA로 간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보스턴이었습니다. 케빈 맥헤일이 자유투 2개를 얻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18초를 다 쓰며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보스턴 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시합은 재개되었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스턴의 포인트 가드 제랄드 핸더슨이 공을 스틸해서 그대로 레이업을 성공시키며 13초를 남기고 시합을 동점으로 만든 것입니다. 팬들은 경기장이 떠나갈 듯이 환호했고 보스턴은 연장전에서 승리하면서 시리즈를 다시 1대1 동률로 만들게 됩니다. 7차전까지 간 이 시리즈에서 핸더슨의 더 스틸이 없었다면 우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데뷔한 맥헤일, 레리 버드, 제럴드 핸더슨이 각각 26, 27, 28살이었고 데니 에인지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기에 보스턴 팬들은 이 4명의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우승을 이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84년 10월에 보스턴 그 자체였던 레드 아워백은 제랄드 핸더슨을 시애틀로 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더 스틸의 주인공이 트레이드 되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팬들은 아워백이 누구를 받아왔는지를 보고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20대인 우승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를 내주고서 아워백이 받아온 것은 바로 1986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었습니다. 하지만 NBA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자 스카우트이며 프론트라고 여기는 아워백의 결정이었기에 곧 많은 이들의 관심은 제럴드 핸더슨이 트레이드 되었다는 사실보다 대체 누가 1986년 드래프트에 나오길래 아워백이 저런 위험까지 감수하며 드래프트 픽을 얻으려고 했나, 이것으로 집중되었습니다. (1986년) 드래프트에서 아워백이 주목했던 선수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렌 바이어스였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주인공 렌 바이어스의 사진 중에는 저작권 사용이 허락된 사진이 없어서 관련 인물 사진으로 대신한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일반적인 NBA 입성을 위한 필수 코스는 명문 NCAA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미국의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이 명문 대학 감독과 스카우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지역 농구에서 최고가 된 뒤 전국구 고등학교 농구 캠프나 올스타전에 초청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맥도날드, 언더아머, 그리고 나이키에서 개최하는 농구 캠프가 유명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5스타 농구 캠프가 단연 최고였습니다. 5스타 농구 캠프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케빈 듀란트, 카멜로 앤서니, 르브론 제임스 등이 참가하면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열린 농구 캠프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당시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로이 윌리엄스의 눈에 들게 됩니다. 조던과 그의 부모들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스태프들에게 기량 향상을 위해서 참가할 만한 농구 캠프가 있는지 문의하게 되고 로이 윌리엄스는 만약 조던이 5스타에 가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단번에 전국구 선수가 될 것이라고 귀뜸해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등학생 조던에 대한 평가는 5스타에 초청받을 만한 실력이 아니었고 이에 로이 윌리엄스는 직접 5스타 농구 캠프의 주최자인 하워드 가핑클에게 조던을 추천합니다. 하워드 가핑클에 따르면 당시 조던은 정식 초청이 아니었으며 그의 이름은 대기자 명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명의 선수가 참석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조던은 참가 기회를 받게 됩니다. 패트릭 유잉, 도미니크 윌킨스, 그리고 크리스 월린과 같은 미래의 NBA 스타들이 참가했던 1980년의 5스타 농구 캠프에는 수많은 대학 농구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던은 센터 코트가 아닌
구석에 있는 농구 코트에서 시작할 것을 배정받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대학 최대 라이벌이자 친구를 만납니다. 5스타 농구 캠프에서 조던과 같은 코트에 배정됐던 선수는 바로 메릴랜드에서 온 동갑내기 렌 바이어스였습니다. 당시 바이어스와 함께 캠프에 참가했던 바이어스의 친구 브라이언 월러에 따르면 마이클 조던은 They call me Black Ice, 즉 사람들은 나를 블랙 아이스라고 불러 라며 스스로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 블랙 아이스가 맞습니다. 위대한 마이클 조던도 중2병은 피해가지 못했나 봅니다. 5스타 농구 캠프에서 조던은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되었고 농구 캠프 참가 전 단 2개의 대학에서만 장학금 제안을 받았던 마이클 조던은 농구 캠프가 끝나자 수많은 대학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 만난 조던과 렌 바이어스는 서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의 기념품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웠고 종종 서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마이클 조던과 버즈 피터슨이 렌 바이어스와 브라이언 월러를 방문해 메릴랜드 대학의 미식축구 시합을 같이 관전하러 갔다가 시합 중간에 나와서 2대2 농구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1982년 NCAA 파이널에서 15초를 남기고 우승을 결정짓는 슛을 성공시킨 마이클 조던은 명실상부 대학 농구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렌 바이어스는 1년 뒤인 1982년 가을에 메릴랜드 대학에 입학하지만 벤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과 렌 바이어스 사이의 이야기는 1983년 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 대학 간의 시합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NCAA 전체 랭킹 3위에 있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전반에만 15점을 넣은 조던의 활약과 함께 메릴랜드 대학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전반이 끝난 뒤 라커룸에서 메릴랜드의 감독 레프티 드리셀은 지금 여기에 마이클 조던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이었던 렌 바이어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누구도 조던을 수비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유일한 지원자인 렌 바이어스가 자연스럽게 후반전에 선발 출장을 했고 후반 시작 후 14분 동안 마이클 조던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수많은 농구 팬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경기를 계기로 렌 바이어스는 메릴랜드 대학의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1년 뒤 NCAA 농구 전체 랭킹 1위의 노스캐롤라이나가 메릴랜드 원정을 오자 전국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렌 바이어스와 마이클 조던의 우정 그리고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후보였던 바이어스에게 14분 무득점의 치욕을 당했던 조던이 과연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시합은 74대 62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승리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년 연속으로 렌 바이어스의 판정승을 선언했습니다. 렌 바이어스는 24득점으로 마이클 조던의 21득점보다 많은 득점을 했으며 후에 NBA 주전급 이상이 되는 샘 퍼킨스, 브래드 도어티와 마이클 조던이 있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렌 바이어스가 최고의 활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인 조던은 이 대결에서 완벽하게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해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홈경기로 치러진 이 두 팀의 시즌 두 번째 대결이자 두 선수의 마지막 맞대결에서 조던은 슛 성공률 71%의 굉장한 집중력을 기록하며 25득점을 해 16득점에 그친 바이어스에게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는 빅10 소속이지만 당시 메릴랜드 대학은 ACC 소속이었으며 ACC는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 대학 농구 지구 중에 가장 강력한 지구였습니다. 듀크,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이크 포레스트와 같은 농구 명문 대학들이 즐비한 지구였기에 이 지구에서 우승하는 것은 NCAA 토너먼트 우승만큼이나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던이 NBA 데뷔해 활약할수록 렌 바이어스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1985년 NCAA 토너먼트 2라운드에서 네이비를 만난 메릴랜드 대학은 해군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을 막지 못해서 고전하게 됩니다. 메릴랜드의 감독 레프티 드리셀은 렌 바이어스에게 자신보다 13cm나 더 큰 데이비드 로빈슨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로빈슨은 무려 16분간 무득점을 기록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20득점을 하면서 데이비드 로빈슨을 셧다운시킨 바이어스의 가치는 더욱더 오르게 되고 수많은 NBA 팀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이때는 이미 아우백이 우승 주역 선수를 내주고 1986년 드래프트 로터리 픽을 확보한 뒤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렌 바이어스를 막지 못했습니다. 딘 스미스 감독의 이름을 따서 세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딘 스미스 센터에서 열린 시합에서 35점을 득점하며 딘 스미스 센터에서의 첫 패배를 딘 스미스 감독과 노스캐롤라이나 팬들에게 안깁니다.
듀크 대학과의 만남에서도 대활약을 하며 후에 딘 스미스와 코치 K로 하여금 1980년대 ACC 최고의 선수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늘 언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던이 없는 ACC에서 2시즌 연속으로 ACC 지구 올해의 선수상을 타고 메릴랜드 대학을 2년 연속 ACC 지구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토너먼트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2년 연속 올 아메리칸 팀에 선정된 바이어스는 드디어 1986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렌 바이어스 졸업 후 ACC 지구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선수는 데니 페리, 팀 덩컨, JJ 레딧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전체 1번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브래드 도어티가 유력했지만 드래프트 날 주인공은 사실상 전체 2번으로 보스턴 지명이 확실했던 렌 바이어스였습니다. 조던의 활약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는 나이키를 따라잡아야 했던 아디다스와 리복은 렌 바이어스와 계약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미 마이클 조던부터 데이비드 로빈슨까지 대학 최고의 선수들을 포지션에 상관없이 수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득점력도 탁월했습니다. 시카고에서와는 달리 보스턴에서는 그에게 데뷔 시즌부터 팀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맥케일과 레리버드가 아직 건재했고 데니 에인지는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었으며 로버트 페리시도 30대 중반이긴 했지만 아직 건재하며 노쇠화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와 보호 아래서 렌 바이어스를 2년 혹은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이 보스턴의 계획이었습니다. 레리버드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지명되면 그를 자신의 여름 트레이닝 캠프에 초대해 같이 훈련하겠다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1986년 6월 17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NBA 드래프트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클리블랜드는 브래드 도어티를, 보스턴은 렌 바이어스를 지명합니다. 다음 날인 6월 18일 렌 바이어스와 그의 아버지는 보스턴으로 가서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조던의 라이벌이자 보스턴의 미래 그리고 레리버드의 후계자란 타이틀이 붙어있던 렌 바이어스였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그의 영입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리복과 계약을 맺었으며 그 규모는 16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리그 최고 스타였던 매직 존슨의 연봉이 250만 달러, 유타 재즈의 팀 총 연봉이 290만 달러였으며 리그에서 16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는 단 5명 뿐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고향으로 돌아온 그와 그의 가족들은 끝없는 축하 방문을 받았고 그의 모교인 메릴랜드 대학에서도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서 3시쯤 농구팀 동료들과 함께 기숙사로 돌아간 그는 이때 그의 동료들과 함께 코카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에 걸친 강행군에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대학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으며 이제 보스턴 셀틱스에 합류하게 되면 군인 출신인 누구보다 엄하고 무서운 것으로 알려진 레드 아웃백의 특별 관리를 받을 그였습니다. 그 한 번만이 결국 그의 마지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렌 바이어스의 죽음과 함께 완벽한 것 같았던 보스턴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다음 해인 1987년에도 NBA 파이널스에 진출하지만 레이커스에게 패하고 같은 해 드래프트에서 뽑은 레이지 루이스 또한 1993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보스턴 팬들은 새롭게 팀을 이끌 스타의 등장을 1998년 폴 피어스가 드래프트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바이어스의 죽음을 계기로 NBA와 NCAA는 함께 약물 검사 관련 규칙들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의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팀 동료들은 모두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메릴랜드 대학은 이들을 팀에서 영구 제명시킵니다. 메릴랜드 대학은 농구팀 코치 및 관계자는 물론 미식축구팀과 주요 스포츠팀들의 코치들을 모두 징계하고 대대적인 자체 수사에 착수합니다. NCAA 또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하원은 마약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또한 발빠르게 대처하며 1986년 10월 렌 바이어스법이라고 알려지게 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렌 바이어스는 그의 농구 재능보다는 마약 관련법으로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